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 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는 비법, 김문수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먼저 해 드릴게요. 김문수 작가님은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셨고요. 단국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남다른 호기심으로 철학, 음성학, 언어학, 논리학, 인류학, 신학, 역사학, 국제 정치학을 탐구하셨고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국제무역 컨설턴트로 일을 하셨습니다. 20대부터 마음과 정신, 몸 수련을 하고 계셨고요. 지금은 작가, 동기부여가, 정신연구가, 라이프 코치, 강연가, 세미나 리더, 컨설턴트 자기개발, 인간관계 메신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교육 상담과 경험으로 인해서요, KMS 창의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창의력 교육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이 책을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에 꺼내 봤는데요. 3시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완독해 버렸습니다. 작가님들, 요즘 저와 인연이 되는 작가님들은 어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 작가님 책을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고요. 공감되고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작가님의 책을 너무 열심히 많이 봤지만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 시간 관계상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4쪽에 아이의 꿈을 강요하지 마라. 김포에 살고 있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땡땡 회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유능한 인재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회사와 조인으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밥 먹듯 해치우는 글로벌 인재다. 한강이 보이는 멋진 호텔을 예약했으니 두 커플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주말을 보내자는 거다. 서로가 각자 빼곡한 일정 속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3개월 전부터 시간을 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중으로 미뤘는데 호텔까지 잡았으니 만나시게 된 거죠. 이야기인즉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교육 문제였다. 이 후배의 부인은 회계 전문가로 역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회생활에 제 몫을 잘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문제는 아이의 교육입니다. 안경을 쓴 아이는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총기 어린 아이의 자그마한 모습이 만화 영화를 찍고 나와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 아이에게 엄마는 말끝마다 야, 너는 항상 네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만 해.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몰라. 하고 말했다. 아빠는 너 자꾸 그러면 커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해. 게임만 그렇게 좋아하면 뭐가 되겠어. 하고 말았다. 아이는 엄마 얘기를 반박하고 가끔은 조곤조곤 불만을 쏟아냈다. 아빠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래요. 근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엄마는 제가 게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집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24시간 감시해요. 저는 레고놀이가 좋아요. 하루 종일 레고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낱낱이 고자질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다. 작가님은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상당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집안 얘기 많이 들어주면서 계속 리액션을 같이 해줬대요. 우와, 그랬어? 좋았겠다. 멋지네. 대단한데? 이렇게 아이와 주먹을 치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죠. 아이는 영민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면 눈에 총기가 가득해서 별처럼 빛이 났다. 좋아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아이는 목표도 분명했다. 이 아이는 우뚝하게 튀는 아이라서 부모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이의 머리를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난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자기 나름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에게 아빠는 의사라는 직업을 목표로 만들어줬고 아이는 하루하루 불만이 가득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작가님이 그래서 이 후배 부부에게 6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끝내셨거든요. 이 조언이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아이에게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재정비해라. 아이에게 하는 말은 고성능 레코드에 녹음하는 것이다. 아이는 이미 부모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 아이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판을 깔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두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녀 교육이나 이런 개발서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 제 책에도 들어가 있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하고요. 아이에게 적극 공감하고 칭찬하고 아이를 오냐 잘한다 하면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대신에 문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면서 부모의 자존감도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자존감이 낮은데 아이의 자존감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줄탁동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줄탁동시가 뭔지 아실까요? 저는 작가님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에서 쪼는 행위와 어미 닭이 밖에서 도와주는 행위가 동시에, 병아리가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과 부모가 이 알을 깨주는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엄마들은 알죠? 자연분만 했을 때 나도 아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줄탁으로 깨어난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닭을 가장 먼저 본다. 병아리는 독립하기 전까지 어미 닭의 모든 것을 배운다. 줄탁동시에 알 깨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딱딱한 껍질은 고정관념에 비유할 수 있다. 아이의 창의력을 자라게 하기 위해선 부모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먼저다. 이거 참 맞는 말씀이시죠. 아이의 창의력은 학교의 주입식 교육으로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모의 대화와 교육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지구상의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소수 정예의 유대인들 있죠. 그들이 자녀 교육에 가장 우선하고 있는 하브르타 교육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 넣으면 안 돼요.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가정이 많잖아요. 저희 집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10분, 30분의 대화도 괜찮고요.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과 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탈무드, 전래 동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아이랑 같이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좀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고 다 읽었을 때 이 아이가 이해를 했을 때는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너는 이 아이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아이에게 열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 말고요. 아이의 생각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문형으로 끝내면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주세요. 물음표로 꼭 끝나게. 그게 아이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매일매일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오래전에 발표했다.
일정 수준의 양적 변화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양과 질에 관한 정의를 한 것이다. 즉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지식과 정보의 시대는 지났다. 컴퓨터로 대변되는 3차 산업의 지식과 정보 에너지가 누적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폭발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이들이 바꿔야 하는 건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들의 미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래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한계가 없는 상상력의 기반 위에 창의력은 자란다. 인공지능 시대에 철진한 지식과 정보를 쌓기에 바쁜 지금의 우리 주입식 교육은 변해야 한다. 강남 8학군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입시교육 단면을 보자.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책 소개해드렸던 이 책 있죠, 여러분. 하마터면 서울대 갈 뻔했다. 이 성희은 작가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수능이라든가 그 단편적인 주입식 교육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IB 교육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메타 인지력을 기본으로 해서 IB 교육이라고 해서 토론식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내면서 정답은 없어요. 저희가 배워왔던 것처럼 문제를 내고 사지선다, 오지선다 안에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주제나 문제를 내주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내는 거죠. 믹스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차곡차곡 정보와 지식을 조율하고 맞춰 나가는 그런 IB 교육이 앞으로 미래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IB 교육이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일본에서도 작가님 말씀하시지만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총리실 산하에 국가교육재생회의를 신설했다. 국민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일본은 수능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일본 교육부 문무과학성에서 IB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 개혁을 위한 롤 모델로 IB를 전략적으로 도입한 거죠. 저희 나라도 수능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은 IB 교육을 고등학교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훌륭한 책을 전부 다 읽어드리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3가지만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내용이 들었을 때 공감이 된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 내용이 궁금한데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